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어 모음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히브리 알파벳은 다 외웠나 모르겠어요. 네, 다 외웠다고 하면 굉장히 칭찬하고, 아직 못 외웠다고 하면, 네, 앞으로 열심히 외워야죠. 네, 다 외워질 때까지. 알파벳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모음이에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 모음은 크게 에, 이, 오, 우 5개의 기본 모음이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의 모음도 자음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알레프 있죠? 알레프 밑에 있는 이런 표시가 히브리어의 모음인데 마소라 학자들이란 사람들이 이 표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져 놨는데 이 표시들에도 이름이 있어요. 사실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처음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름을 모르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름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에 너무 '이거 꼭 이름을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리고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 라는 모음을 내는 표시들이 어떤 표시들이 있는지를 더 중심으로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과정 가운데 모음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너무나 좋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자꾸 불러보면 이름이 외워집니다. 이 모음 친구들도 자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익혀 보도록 해요. 네, 그럼 먼저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아라는 발음을 하는 모음은 이렇게 생긴 애는 카메츠라고 해요. 이렇게 작은 선으로 된 것은 파타흐라고 하고, 이렇게 파타흐에 땡땡 점이 찍혀져 있는 이 친구를 하테프 파타흐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렇게 알레프 밑에 카메츠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헤이라는 자음이 하나 더 붙어 가지고 아라는 모음을 만드는 이 모음은 카메츠 헤이라고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에 모음을 가진 것은 이렇게 땡땡 점이 2개 있어요. 얘를 째레 부르고, 땡땡땡 이렇게 3개 있는 것은 세골이에요. 3개, 세골. 비슷하죠? 그다음에 쇄골 옆에 또 땡땡 있는 것을 하테프 쇄골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알레프 밑에 째레가 있고 그 옆에 헤이가 있죠. 이런 것도 째레헤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붙여서 모음 에라는 발음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쇄골도 옆에 해가 함께 나와서 쇄골헤이라는 모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음을 나눈 히브리어 모음은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땡 찍어져 있죠. 히렉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 히렉과 요드가 함께 나와서 이 모음을 내는 것은 히렉 요드라고 불러요. 우리말은 그냥 모음하면 아인데 여러 가지 표기를 가지고 모음을 표시하잖아요. 이거는 약간의 길이를 표시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모음에 대한 깊은 얘기는 나중에 히브리어 실력이 더 높아지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어요. 그다음에 오 발음을 해야죠. 오. 이렇게 위에 점이 있어요. 글자에 위에 점이 있는 애들은 홀렘이라고 불러요. 모음. 그다음에 홀렘이 바브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오 발음이 되는데 이렇게 생긴 모음을 홀렘 바브라고 해요. 그다음에 아까 카메츠 같이 생긴 게 모음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테프 땡땡이 점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는 얘는 하테프 카메츠라고 하고 이거는 항상 오 발음이 나요. 그다음에 아까 카메츠랑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카메츠는 발음이 나는데 이거는 오 발음이 나는 표시예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오 발음 나는 이 모음을 카메츠 하투프라고 불러요. 앞에서처럼 이 홀렘과 헤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헤이가 나와서 모음처럼 사용되는 경우를 홀렘 헤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우 모음을 가진 우 발음을 가진 모음은 이렇게 땡땡땡 하고 뭔가 우 하는 거 느낌처럼 내려가죠. 키부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브와 함께 나오는 점이 있는데 위에 오 발음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모양이죠. 바브 아래에 중간쯤에 점이 찍혀져 있어요. 이런 표시 모음을 슈렉이라고 불러요. 슈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기억해야 될 표시가 하나 있는데 아까 카메츠 하테프를 하테프 카메츠를 만들었던 이 땡땡이란 모양이 있죠. 이 땡땡만 따로 떼서 보면 얘를 셰바라고 불러요. 셰바라고 부르는데 어떨 때는 에 발음이 나고 어떨 때는 으 발음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에 발음이 날 때는 발음이 난다 해서 유성 셰바라고 부르고 으라고 사용될 때는 발음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성 셰바로 사용이 돼요. 간단히 지금 히브리어 모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알아보았어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음의 이름을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모음 표기를 보고 어떤 발음이 나는지, 어떤 모음 발음이 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글에서 모음은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죠. 자음이 없는 아예요. 네, 아. 그런데 히브리어도 봤더니 아가 뭔가 뒤집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 표시가 아예요. 아. 이렇게 된 표시 카메츠도 아, 파타흐도 아, 하테프 파타흐도 아, 그다음에 헤이랑 함께 나오는 카메츠도 아. 이 네 가지 경우가 모두 아라고 발음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모음이 이렇게 모음만 표시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모음만 나와서는 발음이 될 수 없죠. 자음이 있어야 모음도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글자 나오는 알레프라랑 결합하는 모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알레프는 우리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는 한글에서 이응이 자음이잖아요. 영어에서 A는 아라고 발음되는 모음이죠. 알레프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모음이 없이 알레프만 나와 가지고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기 바라요. 그래서 이 카메츠라는 표시가 자음 아래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만나요. 우리는 한글은 이렇게 자음 옆에다 쓰죠. 아래다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히브리어도 이렇게 아는 아래에 씁니다. 얘도 아, 이것도 아, 얘도 아, 얘도 아. 네 가지 경우가 모두 아 발음이 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 계열 모음은 이렇게 표기한다. 그다음에 에 계열 모음이에요. 이 표시들은 나왔을 때는 다 에로 발음이 됩니다. 째레 이렇게 점이 점 2개, 그다음에 쇄골 점 3개. 하테프 쇄골은 쇄골에 이렇게 쉐바가 붙어 있는 형태로 하테프 쇄골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째레에 해가 붙어 있는 경우, 째레 헤이가 붙어 있어도 에, 그다음에 쇄골 옆에 헤이가 있는 쇄골 헤이여도 에라는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음이랑 결합해서 에라는 발음을 하려면 알레프 밑에 이렇게 이 모양으로 에라고 결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이 글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에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젤의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이 알레프 밑에 점 2개가 나란히 옆으로 나와 있는 이 글자를 봤을 때 에라고 발음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똑같은 에지만 점이 3개가 있는 쇄골이 나왔어요. 이렇게 쇄골도 아래에 붙어요. 하테프 쇄골도 글자 아래. 그다음에 째레헤이는 점은 아래에 붙고 같은 자음인 글자 헤이는 옆으로 붙어서 얘도 에예요. 이것도 에. 아셨죠?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다 에라고 읽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모음이에요. 우리말로 이. 우리는 이렇게 긴 줄로 이를 표시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점이 땡 하나 있어요. 땡. 땡. 간단하죠. 이예요. 이게 히레기죠. 히레기 알레프랑 결합하면 이렇게. 이 모음도 알레프 자음 아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라고 발음한다는 거. 그다음에 히렉에 요드가 결합된 히렉 요드는 항상 자음은 자음 옆으로 가고 모음 표기는 자음 아래, 주로 자음 아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나왔던 쉐바라는 표기가 있었잖아요. 에라고도 표기가 되기도 하고 으라고도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왜 결합하는 글자가 없냐면 지금 우리가 알레프로 결합하고 있는데 알레프라는 글자의 특성상 쉐바가 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다른 글자들하고 만났을 때는 이 소리가 계속 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 알파벳과 결합하는 모음 연습할 때 이것을 더 구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죠, 오. 오 모음은 이제 우리말에서는 오가 자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홀렘은 자음의 위에 점을 찍어요. 네. 아까 점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건 히렉으로 이 발음이 났었죠. 근데 홀렘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바브랑 결합한 홀렘. 이 글자 자체가 자음이지만 오라는 발음을 내요. 나중에 살펴볼 테지만 이런 경우에 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음이 바브가 하나 더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음과 결합한 형태로 그냥 모음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렇게 자음 옆에 있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알레프 위에 그 홀렘을 찍는 게 아니라 바브와 결합된 형태로 그냥 같이 이게 한 모음처럼 사용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카메츠랑 똑같이 생겼는데 옆에 쉐바가 함께 나오는 하테프 카메츠는 항상 오 발음이 나요. 이거는 아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카메츠 하투프는 아가 되기도 하고 오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쉐바랑 같이 나오는 경우는 항상 오라고 읽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카메츠 하투프는 오라고 읽는 경우에 카메츠를 오라고 읽는 경우에 카메츠 하투프라고 해요. 이것도 오는 원래 이렇게 자음 위에 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카메츠로 표기된 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음 아래에 써 줍니다. 그다음에 홀렘 헤이 이렇게 자음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는 또 홀렘이 위로 찍혀요. 이렇게 바브 홀렘은 바브랑 점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냥 한 글자로 취급하지만 이렇게 헤이가 나오는 홀렘의 경우는 이렇게 모음 위에다가 아니 자음 알파벳 위에다가 홀렘을 찍고 그 옆에 헤이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는 이렇게 땡땡땡 밑으로 내려가죠. 우물을 파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땡땡땡 계단을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래에 써주는데 키부츠를 자음 아래에 쓰면 이런 형태로 사용이 돼요. 알레프 밑에 점이 땡땡땡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우가 아까 오처럼 바브 홀렘과 결합하는 경우 그 바브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점이 중간에 있어요. 바브 홀렘 오 발음과 구별되기 위해서 밑으로 찍어 아래에 점이 찍어져 있는데 이 경우 슈렉은 이렇게 자음 옆에 바브와 결합되는 이 점은 항상 한 글자처럼 취급해서 모음 옆에 찍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 모음의 기본적인 아, 에, 이, 오, 우를 살펴봤어요. 이제
이것들이 결합하고 응용되어서 히브리어 발음에도 이중 모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읽기를 또 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